그럼 효진이 너는 어떤 문법 교재로 문법 공부를 했었어? 나만의 교재가 있었지. 오. 고등학교 때 계속 사용했던. 그래서 내가 그때 만든 교재를 오늘 가져와 봤어. 그걸 좀 보여주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정리를 했었는지 알려줄게. 이제 유형별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단어, 문법, 독해, 듣기까지 다 하나하나 꼼꼼히 한번 살펴보려고 해. 자, 그럼 먼저 단어부터 시작해볼까? 단어는 아까 전에 우리 둘 다 좋은 책 추천으로 얘기를 했던 능률북화 어원편을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실제로 어원편 책을 들고 왔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어떤 식으로 단어 공부를 했는지 보여줄게. 참고로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극찬해서 광고 같아. 능률북화 어원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그냥 평범하게 그냥 데이 1, 데이 2, 데이 3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책들이랑 다르게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out이라는 이 어원을 먼저 얘기를 해두고 이 어원에서 의미하는 바가 밖으로 혹은 뭐뭐를 능가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미리 주고 시작을 해. 그래서 보면은 outcome, outline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단어로 갔을 때 overwork까지 약간 out이랑 비슷한 개념 그런 느낌의 그런 어원들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딱 주거든. 이렇게 유의어를 옆에다가 이렇게 준다는 점, 그리고 이 예문들을 보통 한 개 내지는 이제 한 2개까지 이렇게 주는데 이 예문들 자체도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사실 이 outlook이라는 단어만을 외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예문들까지 같이 외우면서 익혀두면은 확실히 더 외우기가 좋거든. 단어장 읽으면서 꼭 1번 뜻만 외우는 친구들이 있거든. 아, 맞아. 근데 끝까지 다 봐야 된다는 점. 유의어, 반의어를 이렇게 각각 2-3개까지 소개를 해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내가 좋았던 부분이 이 옆에 있는 발음 기호야. 사실 읽으면서 그러니까 발음을 실제로 해보면서 외우는 게 제일 좋기는 하거든. 근데 그냥 흔한 단어장에는 이 발음 기호가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발음 기호를 읽어보면서 외우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외울 수가 있겠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를 풀 때 이 모르는 단어들을 그냥 후루룩 넘어가지 말고 꼭 정리를 해주는 그런 습관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단어를 정리를 해뒀었는지 그 예시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일단 요 31번 문제는 우리 2020 우리가 쳤던 그 수능 문제야. 빈칸 문제인데 아무래도 빈칸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만큼 모르는 단어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맞아.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핑크색으로 지금 형광펜 칠을 해놨는데 모르는 단어를 사실 이것보다 더 많았을 거야. 이런 단어들을 밑에 여백에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정리를 해두곤 했거든. 근데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맥락에서 쓰인 그 의미가 있고 그 외적으로 쓰이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 2번, 3번 그런 뜻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런 뜻까지 이렇게 옆에다가 나는 다 적어놨었어. 모의고사 실제 이 지문에서 쓰인 단어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고 아예 이 모의고사 단어랑은 관계없이 다른 의미로 쓰일 때는 이런 대충의, 대강의라는 의미로 include가 쓰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다른 색깔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사실 이 description 같은 경우에는 describe를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굳이 이거를 모르는 단어로 체킹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원을 잘 모르거나 이 TION 이 정미사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은 description이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이거의 원래 원형은 describe다 하면서 동사를 같이 옆에 적어두는 거를 좀 습관을 들이게 시켰었고 내가 예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 예문을 보면서 같이 외우게끔 시키니까 확실히 좋더라고. 또 내가 좋았던 방법이 이 ascribe 같은 경우에는 뭐뭐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사실 사용이 되긴 했지만 뭐 또 다른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거기 보면 유의어가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 attribute가 제일 많이 맞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옆에 수학 기호를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 한 단어를 외울 때 2개, 3개까지 외우게 되다 보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더라고. 그럼 이런 걸 혼자 외우고 테스트 같은 것도 봤어? 그치, 테스트 스스로? 같은 것도 보고 그리고 다음번에 이 지문을 봤을 때 내가 이걸 완벽하게 외웠는지 그리고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는 연습을 했는데 사실 내가 그때는 아이패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다 적혀 있으면 사실 다음번에 독해할 때 이미 밑에 다 보이기 맞아. 때문에 딱히 효과가 없었어. 근데 요새는 기능들이 워낙 좋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단어를 외우는 것도 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내가 헷갈리는 비슷한 철자의 단어들 이런 것까지 같이 정리해서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단어 공부법을 방금 알아봤는데 영어 문법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일단 문법은 시간이 좀 많은 친구들과 시간이 좀 없는 친구들 두 부류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많은 뭐 중학생 친구들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괜찮은데, 그런 친구들은 시중에서 이제 좀 연습 문제가 많은 문법 교재를 하나 샀으면 좋겠어. 그래서 개념을 익히면서 연습 문제도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쫙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제 시간이 좀 없는 친구들, 고2, 고3인데 자꾸 어법 문제 틀린다 하는 친구들은 좀 연습 문제보다는 개념 설명이 자세한 예문이 많은 그런 교재들 있지. 그런 교재를 하나 골라서 정말 수능 때까지 나랑 같이 가는 친구다 생각하고 그치. 그 교재를 하나 샀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어법 문제를 내가 틀릴 때마다 투부정사를 틀렸다. 그럼 투부정사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한 번 더 보는 거야. 아, 내가 뭐 이걸 몰라서 틀렸구나. 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뭐 결과로 해석될 수 있구나. 이걸 내가 몰랐구나.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따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두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개념서와 나만의 문법 노트 이거를 수능 때까지 가지고 간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예문을 외우는 게 난 진짜 문법에도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고 맞아. 생각을 하거든. 왜냐하면 사실 이 투부정사를 익혔다라고 쳐보자. 근데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형용사, 뭐 부사 다 외웠어. 독해를 해. 못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개념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적용이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거든. 그래서 나는 예문들, 어려운 예문들 특히 많이 보면서 실제 내가 외웠던 그 문법 개념들을 적용해보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내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옛날에 이 문법 개념들을 정리를 했었고 그 예문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었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보여주려고 한번 사례를 들고 와봤어. 요거는 내가 실제로 중학교 때 사용을 했던 선물을 받았던 다이어리야, 다이어리. 근데 내가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뭔가 오늘의 공부한 거 적어놓고 옆에 메모한 거에다가 오늘 했던 거 복기를 하듯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항상 잤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웠다고 치자. 그러면 그 명사적 용법에 해당을 하는 게 주어로 쓰일 때, 목적어로 쓰일 때, 보어로 쓰일 때 총 3가지가 있겠지. 개념을 장황하게 한글로 적어놓는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굵직하게 그냥 예문들을 써놨어. To live alone is convenient 하면서 이 to부터 시작해서 alone까지 이 3가지의 단어가 주어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주어에 해당되는 또 개념으로 많이 나오는 게 가주어 이시지.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문들을 이렇게 최소한 하나씩은 써두는 방법으로 항상 정리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들은 독해를 하면서 우리가 문법 개념들을 적용을 하면서 약간 이해에 해당하는 영역이잖아. 근데 이런 것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야. 외워야지. 암기의 영역이지. 내가 지금 별표를 무려 3개나 쳐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암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입에 달달달달달달 친숙하게 외우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 이렇게 네모박스 같은 식으로 쳐놓고 좀 더 하이라이트해서 내가 계속 돌려보면서 이렇게 외울 수 있게끔 표시를 해놨던 것 같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 목, 보, 다 이렇게 예문들을 최소한 1개씩은 내가 적용을 하면서 해줬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워야 될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해서 정리를 해줬다. 이 2가지인 것 같아. 그럼 효진이 너는 어떤 문법 교재로 문법 공부를 했었어? 나만의 교재가 있었지. 오. 고등학교 때 계속 사용했던. 그래서 내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방학특강으로 문법 정리를 한 번 했다고 했었잖아. 그때 이제 학원에서 사용했던 교재는 성문 기본 영어라고, 아마 지금은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그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부연 설명해 주시면서 거기 있는 예문들을 좀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었거든. 사실 그 교재는 예문은 많은데 설명 자체가 자세하진 않아서 혼자 공부할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책은 아니긴 해. 근데 나는 그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 설명이랑 같이 예문을 봤으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때 만든 교재를 오늘 가져와 봤어. 그걸 좀 보여주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정리를 했었는지 알려줄게. 그날 today's lesson 이렇게 선생님께서 막 이렇게 필기를 해주셔, 판서를 해주시면 그것들을 다 필기를 하는 거야. 그럼 보면은 뭐 분사, 그날은 분사를 배웠네. 그럼 분사의 정의가 뭐였는지, 동사 플러스 ing 혹은 ed, 현재 분사 혹은 과거 분사를 붙이는 거다. 그래서 형용사적 성질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동명사랑 분사 똑같이 ing 붙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비교해주고, 또 똑같이 ing 붙는 분사와 현재 진행형도 비교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쫙 필기를 해. 사실 우리가 필기하기 바쁘니까 예쁘게 할 시간은 없잖아.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날 필기를 하면 내가 숙제로 나만의 노트를 다 이렇게 다시 구조화를 하는 거야. 그럼 그때는 좀 색도 다양하게 써가면서 형광펜도 써가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거지. 아까 필기를 참고하되 좀 더 좀 정갈하게 예문도 꼭 하나씩 포함했어. 예문이 비슷하다. 진짜 중요하잖아. 그래서 나도 예문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한 문법 설명마다 꼭 하나씩 예문을 외우게 하셨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쫙 하는 거야. 그리고 분사 구문도 있잖아 또. 분사 구문도 이제 어떤 뭐 때의 원인, 이유, 조건 많이 보잖아 우리. 이런 것들도 다 예문을 하나씩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A뿔이다. 맞아, 이때 항상 이렇게 대학교처럼 매겨주셨어. 아 진짜? 이때 부족해서 지금 종이 내가 더 붙인 거거든. 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정리를 쫙 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 다음 진짜? 수업에 가면은 이거를 그냥 백지에 다 적어야 돼. 백지노트 예문까지. 와. 내가 왜 정리했던 걸 다 그대로 그냥 적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지금 내가 빠뜨린 거 7번 관용표현 빠뜨렸지. 그럼 이제 빨간색으로 나중에 채워넣고 여기 동사적 성질이 이거밖에 없어. 예문이 없어. 그럼 이제 조금 자세히 더 써야지 하면 선생님께서 이제 뭐 피드백 달아주시고. 아 그래도 A야. 그래도 A긴 했어. 어쨌든 이러면 이제 내가 요 부분만 좀 더 공부를 다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한 두 번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문법을 거의 내 머릿속에 이게 있는 그치? 거야. 고등학교 가서는 정말 어법 따로 공부 안 하고 헷갈릴 때 이것만 찾고. 근데 사실 어법을 거의 틀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 고등학교 때. 근데 나는 그렇게 한 번 좀 내가 스스로 정리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그럼 너는 어떤 문법 교재 사용했었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맨투맨이라고 사실 잘 모를 것 같아. 이거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거거든. 근데 나도 어릴 때 잠깐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집필하신 분도 이미 좀 오래전에 돌아가셨었고 엄마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봤어. 그 책이 사실 진짜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문도 많이 나오고 모든 설명들을 그냥 자세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독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문법 개념들을 정말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거든. 근데 사실 이제 문법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그 책을 보면은 살짝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왜냐하면 문법 약간 이런 책이야. 문제는 거의 없어. 문제는 기껏 해봐야 한 요만큼 나오고 문법 확인 문제 개념이 조금. 그치 이만큼 있기 때문에 사실 문법 개념을 정말 A부터 Z까지 다 익히기에는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 이제 조금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나는 좀 3,800제 같은 그런 비교적 최신에 나온 그런 책들을 한번 써보는 것도 나는 추천을 하는데 지금 친구들한테는 최신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문법을 공부한 다음에는 우리가 뭐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문법 문제를 실제로 풀게 되잖아. 그런 문법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200% 활용할 수 있을까?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법 그냥 답만 내놓고 해석은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 내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문법 문제를 뭐 주제 문제로 바꾼다든지 빈칸 문제로 바꿔서 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끔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해보면서 어떤 주제의 내용인지 파악을 해보는 거 추천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문법 문제에 해당되는 그 문장 말고 다른 문장에 쓰인 문법 개념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놨다가 여기서도 관계대명사가 쓰였는데 그 해당하지 않은 문장에서도 관계대명사가 쓰였네 하면서 체크를 해본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추가를 하면은 확실히 한 200, 300까지도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모든 선지를 하나씩 다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문제를 맞췄어도 뭐 3번을 골라서 맞췄어. 근데 1, 2, 4, 5를 확실하게 모르는 그치. 상태에서 맞췄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법 문제는 특히 풀고 나서는 맞췄든 틀렸든 항상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를 해설지와 좀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맞아. 생각해. 그럼 내가 이거라고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다른 문법이었네? 싶을 맞아, 수도 있고 맞아. 그런 것들이 꼭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선지를 꼭 해설지랑 비교를 하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영어 독해 파트의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너는 어떤 식으로 독해 파트 공부했는지 알려줄 수 있어? 일단 나는 독해 파트는 무조건 끊어읽기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중요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접근을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아까 내가 말했던 빠른 독해, 바른 독해, 구문 독해 편 그 교재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그 교재가 아니더라도 내가 계속 주어 동사 찾고 혼자 스스로 해석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형이 또 이것도 나눠져 있잖아. 근데 아까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빈칸이나 추론 이런 문제를 접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인 것 같아. 사실 그 문제들을 풀려면 상당히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은 조금 제쳐두고 도표, 일치, 불일치, 뭐 심경, 목적 이런 좀 비교적 쉬운 단어들이 나오고 문제를 푸는 것도 좀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실제 과외를 할 때도 이제 학생 수준에 따라서 아예 버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은 그냥 버려버리고 조금 더 쉬운 그런 유형을 먼저 접근을 시키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사용을 했던 책 중에 그 순막쿰의 그 구문독해라는 책이 있어. 그 검은색 표지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공부가 예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그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예시 지문들이 실제로 나와 있어. 근데 그거를 보면서 뭐 주어가 살짝 조금만 길어져도 이게 주어, 동사, 주술 관계를 파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잖아. 근데 그 지문들을 실제로 거기서는 이제 분석을 하게끔 시키거든. 그런 것들을 해보면은 확실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지문이 길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다. 딱 찾을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켜주거든. 그래서 추천해. 입시나 공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또 저희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가냐? 카카오톡 앱을 켜시고요. 가운데에 말풍선 2개 있는 곳에 들어가시면 오픈 채팅란이 뜹니다. 이곳에 스튜디오 S를 검색하신 후에 그룹 채팅을 누르시면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S가 뜹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룹 채팅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영상이 언제 올라가는지 같은 업로드 일정과 간단한 입시 관련 질문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하세요. 문제를 풀 때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걸 3가지 스텝으로 얘기를 해줄 텐데 일단 처음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 검토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봐 줄게.